매주 수요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또 환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분위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준우 소장 이번 주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딱 맞춰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뭐 슈퍼 웬스데이 이게 뭐 슈퍼라는 게 뭐 결과가 잘 나야지 슈퍼지 뭐 네. 두 개 다 회의한다고 슈퍼 웬스데이라고 합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에 관련된 회의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보통 뭐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주요 주의 뭐 이렇게 결과 나오는 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슈퍼 웬스데이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FMC 9월 FMC 이게 날짜는 겹쳤습니다. 그죠? 네. 날짜는 겹쳤습니다만 그 시차 때문에 이제 뭐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은 BOJ 결과는 나올 테고 그리고요. 내일 새벽 한 3시쯤이면 이제 FMC 결과가 나오고 네. 할 텐데 지금 이제 제작진에서 지금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주셨죠. 이제 FMC 앞두고 BOJ 앞두고 예. 국내 증시 긴장 모드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긴장한다기보다는 그냥 두 개의 빅 이벤트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는 척만 하는 긴장하는 척만 하는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뭐 이제 BOJ로서는 외신의 또 CNBC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또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더라고요. 네. 네일 바이터, 그렇게 손톱 물어뜯는 사람. 아하. 네, 네일 바이터 BOJ 뭐 이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손톱 물어뜯는 게. 뭐 사람이 어떨 때 손톱을 물어뜯을까요? 굉장히 고민스럽거나 주저스러울 때 이렇게 정서가 좀 불안하다고 예, 정서가 그러죠. 불안하고 뭐 안절부절 못할 때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손톱을 물어뜯는다고 볼 수도 아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뭐 오늘 모처럼 이렇게 차트를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한번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열심히 한다니까요. 모든 시장이 지금 진짜 일촉즉발에 예. 그리고 이제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 오렌지 색깔이 선진국 6개 통화에 대한 메이저 통화에 대한 인덱스고요. 요 하늘색, 약간 파란색 계통은 연준이 보통 이렇게 정책 목표로 삼는 정책할 때 주요하게 보는 브로드 인덱스, 즉 모든 통화 대비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면은 2014년 갑자기 쑥 올라오는 저때가 2014년 하반기부터죠. 유가 폭락하고 하던 부터 쭉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뭐 오른쪽 축을 보시자면은 메이저 인덱스 대비 한 90에서 9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더 빠질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즉 추세적인 달러 약세가 나와도 될 것 같고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유로 달러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유로 달러 보시면은 자 이제 유로 출범 이후에 모든 흐름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찝찝한 게 지금 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비슷하네요, 모양이. 비슷하죠. 예. 저 비슷하니까 만약에 똑같이 되풀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 2002년부터 유로가 쭉 올라가는 유로 강세, 즉 달러 약세죠. 예. 2002년부터의 달러 약세 이게 재현되나?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이제는 금리 더 이상 올릴 일 없다 해서 달러 더 올라갈 일 없다 하는 차원에서 달러 약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 우상향하는 붉은색 점선, 뭐 장기 추세세라고 할 수 있는 저게 결국 이번에 못 네. 버티고 유로가 급락을 하는가? 그게 FMC 때문인가? 아니면 유럽발 악재 때문인가? 네. 애매하죠. 달러인도 한번 보실까요? 달러인도 보시면은 일단 우상향 빨간색 저점끼리 연결한 선은 지난번 125엔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했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100엔이라고 하는 상당히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가느냐 마느냐 한 저점이 또 우하향 점선에 또 걸립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100엔 아래로 가야 되느냐? 이제 100엔은 지켜지고 다시 엔은 약세로 가고 달러 다시 강해지느냐? 모르겠다 이거죠. 아하. 자, 그다음에 이머징 통화 한번 볼까요? 이머징 통화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조금 올라왔던 저때가 금융위기 때입니다. 저때 달러 강세, 해알 약세죠. 그러나 이제 오른쪽 부분으로 와서 2014년 이후에 정말 강한 달러 강세가 일어났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한 1년 가까이 지금 해알은 강세, 즉 달러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네요. 예. 애매한 위치죠, 기술적으로. 여기서 더 빠져도 됩니다. 즉 달러가 약세로 완전히 좀 더 가도 되는 거고 이 정도 조정 끝내고 달러가 다시 강으로 가도 좋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보실까요?
우리 원합니다. 달러 환율도 저렇게 보시면은 저 2015년쯤에 와서 어떻게 되나요? 이동평균선들이 쫙 모였다가 위로 가는 소위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하는 정배열로 가나 싶었던 것이 다시 그냥 그 원위치하면서 달러 강세란 네, 얘기죠. 달러 강세로 네. 가다가 지금은 다시 1,100원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진정 승부를 내도 될까요? 아니면 승부를 낼 만한 어떤 그런 확실한 시그널을 갖다가 일본은행이든 미연준이든 줄까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네. 뭐 이틀씩 일정은 잡았지만 일본은행은 이미 결론 나지 않았을까요? 부르다가 말하기로는 이번에 기존의 통화 정책에 대한 총괄 점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괄 점검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시장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예측 금리 마이너스 0.1%를 마이너스 0.1이나 0.3 네. 그거 좋을까요? 네. 일본 은행 연합회장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은행 못 해먹겠다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인데 자 그러면 연준은 오늘 올려도 참 그거 하고 올려도 뭐 그거 하고 못 올려도 시장은 또 찝찝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또 12월이냐 그러면 내년엔 또 얼마나 올리겠느냐. 근데 이런 예. 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엄연히 지금 9월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10월 달엔 없고 예. 11월 달엔 대선이고 예. 12월이니까 이 정도 3개월만 해도 어딥니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3개월이면. 네. 뭐 예.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안도렐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하여튼 FOMC 이슈는 3개월 동안은 잊어버려도 되니까 그런 정도라면 뭐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숨통을 좀 물론 이제 뭐 네. 금리 안 올린다는 전제고 또 코멘트 자체도 굉장히 온건하게 나와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기적으로만 보면 3개월 동안 미국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있죠. 사실은 저는 뭐 이번 FOMC나 BOJ 통화정책 회의보다는 시장이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 대선 토론회. 첫 TV 토론회 아닙니까? 예. 역사적으로도 이 TV 토론회가 어떤 미국 대선에서 그 확연하게 어떤 그 분수령 역할을 한 적이 많았죠. 뭐 존 F 케네디가 닉슨하고 붙었을 때라든지 사람들이 보니까 TV에 나온 닉슨이 너무 지쳐 보이고 노쇠해 보이고 반면에 케네디는 굉장히 활달해 보이고 지금 뭐 근데 뭐, 두 예. 사람의 연령상 둘 다 노쇠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이 사진을 보자면은 굉장히 두 사람 다 건강합니다. 예. 건강한데 저기 대선 TV 토론 이제 관련해서 요거 한번 예. 보시죠. 네. 지지율 추이 한번 보시죠. 지지율 추이.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은 매일매일 달라서요. 이게. 매일매일 다르죠. 예, 나오네. 자, 위에 도표가 지금 빨간색이 보니까 지금 9월 18일 해놓고 지금 저게 이제 LA 타임스에서 결과라고 뭡니까? 나왔죠. 이게 6%포인트 이상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뭐 역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 들어서 힐러리 건강 이상설 때문에. 자, 그런데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또 이겁니다. 조금 달라진 얘기. 또 달라진 얘기죠. 네. 저거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그냥 카피한 타이틀인데요. 건강 이상설이 힐러리가 지지율이 반등했다. 트럼프의 5%포인트 앞선다. 기사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네. 힐러리 50%, 트럼프 45%였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근데 특히 마지막 기사 저 부분은 MBC인데요. 미국의 3대 방송국의 MBC인데 그렇죠. 네. 한 나흘 정도에 걸쳐서 이게 이제 다른 것하고 달라서 14,000 저 표본이 좀 큰 예, 건가요? 표본이 예, 큰 거죠. 그렇군요. 뭐 1,000명, 2,000명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아래쪽 마지막이 MBC 쪽으로의 그 여론조사대로 흘러가 준다면 시장은 뭐 말씀하신 안도렐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 변수가 있는 거죠. TV 토론에서 누가 이제 우위를 점하느냐 아니면 정말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뭐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든지 다소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건강 이상설을 정폭시켰던 힐러리가 그날 당일날 또 무슨 긴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격론이 오가는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죠. 막 그때 막좀 그렇죠. 이상한 어지러지한 얘기하고 모습을 큰일 나잖아요. 보이면 이상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 TV 토론을 전후해서 또 넘기면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우세해져 간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게 차라리 오늘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 많이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 트럼프는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옐런 자르겠다는 거였어요. 음. 옐런 자르겠다는 거였는데 옐런 의장의 미국이 과연 임기가 있는 사람들 갖다가 대통령이 당신 나가 하면 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 나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옐런 임기를 재연장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자, 근데 그렇게까지. 2018년인데 임기는요. 네. 그리고 뭐 의장이 아닌 또 연준은 또 연준 이사 되면 이거 꽃보직입니다. 14년입니다. 14년을 하도록요. 예, 그래서 한 22년인가 24년까지 하던데요. 예. 2024년까지 하더군요. 2010년에 연준 이사가 됐으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거기도 뭐 소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야 뭐 어떤 일이 터져도 끝까지 버티는 분위기지만 뭐 아직까지 그쪽 나라 같으면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되면 저 사람부터 자르겠다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거나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뭐 임기를 채운다 한들 옐렌의 발언이 예전만큼 힘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시장은 또 이제 그거 해주는 거죠. 아니죠. 그 위대한 FRB 그 연준을 그 BOJ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은 다를 수도 있죠. 미국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예. 미국을 뭐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킬 건 지켜주는 나라. 예, 그렇지 않겠나. 또 트럼프가 뭐 네.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단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회의 중에 있는 그 자넷 옐런 의장이나 FOMC 멤버들이 그런 걸 의식하고 있지 않겠나. 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군요. 그러죠. 그리고 아마 시장은 또 그거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늘 발표되는 점도표, 소위 말하는 이 점도표를 과연 얼마나 신뢰해야 되고 이기에 얼마나 시장이 목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한 3년 전에 점도표 진짜 뒤져보니까 기가 차더만요. 그 무렵에 내놓았던 점도표에 2016년에 연준 위원들이 찍었던 점도표가요. 뭐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한 4, 5% 이렇게 돼 있어요. 2% 후반 내지 2%? 3%입니다. 예. 2% 내본 3%인데 지금 0.25에서 0.5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올리는 게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과연 오늘 또 제시하는 거가 오늘은 뭐 2019년 예상치까지 찍어서 나온다는데 그거 갖고 또 이제 시장이 얼마나 또 이코노미스트는 그걸 갖고 또 리포트도 쓰고 말도 하겠습니다만 그거 같습니다. 설령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그거 같아요. 참호 속에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쏠지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빵 하면 바로 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뒤에서 덮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이 어려운 국면은 뭐냐 하면 그리고 BOJ도 어려운 국면은 지난 1월 29일 이후부터 시장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1월 29일 날 그때 구로다가 내놓았던 게 마이너스 금리였죠. 뭐 일정 부분 이상 과도하게 쌓는 예치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거는 뭐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은행에 줄 게 아니고 주식이라도 사자 해서 그렇죠. 이익은 올라줘야 되는 것이고 금리가 그만큼 낮아지는 만큼 애는 약세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한 즉각적이고 상식적인 시장 반응은 채 1시간도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달러엔 무너지면서 엔 초강세로 가고 니케이도 급락으로 가고 이 순간 이후부터 이제 매번 뭐 BOJ가 됐건 연준이 됐건 통화정책 회의를 맞을 때마다 시장이 두려운 거는 뭐냐 그리고 그들도 두려운 것은 뭐냐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내놓으면은 거기에 시장이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반응. 근데 1월 29일 이후부터는 이래라 하는 차원에서 뭘 내놓았는데 시장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방만 주시할 게 아니고 사주 경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금리를 동결을 하든 올리든 BOJ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키우든 뭐 양적 완화를 더 늘리든 이런 식의 그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엔 약세로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될까 하는 부분이 확신이 없는 거죠. 네. 다들 서로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나 말고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이렇게 그거 한데 지금 그래도 모든 아시아 증시가 뭐 낙폭도 고만고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봐서는 그건 같습니다. 적당한 어떤 레토릭, 즉 말로
시장을 달래는 부분에 시장도 지금 아직까지는 당장 뭐 크게 변동성을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 어느 정도 순응해 줄게 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밋밋하게 참 큰 재료였던 반면에 의외로 시장 장세는 고만고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뭐 유가 같은 걸 좀 더 봐야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BOJ, FMC에 바짝 주목은 합니다만 진짜 시장을 움직일 거는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선의 두 사람의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또 유가, 예, 유가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자, 환율 체크 한번 마지막으로 예. 해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1120원 선. 잘 못 올라가죠. 예, 그러네요. 생각보다. 예. 예. 일단 뭐 무겁다고 봐야 됩니다. 무겁다고 봐야 되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들어 지난 한 1년 동안이나 특히 브렉시트 이후로 보면은 우리 원화가 상당히 강한 즉 환율 하락으로 치면은 환율 하락폭이 상당히 큰 통화, 네. 제일 큰 통화에 해당해서 많이 빠졌다 환율이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로도 잘 못 갑니다. 이건 제일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금년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 됐건 중국이 불안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것 같아서건 아니면 뭐 유럽 쪽에서 뭐 하나 터질 것 같아서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일반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달러 강세 네. 전망이 너무 강했고 다들 많이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한국은행 자료 같은 데를 보면은 거주자 외화예금이 계속 매달 발표될 때마다 사상 미국 최대치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다 전망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중에서도 뭐 한 86% 정도 되는 달러의 예금이 570억 달러나 되더만요. 예. 그 중에 개인들도 이왕 돈 예금하는 거 달러로 예금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서로 금리 별 볼 일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환율 오를 것이다 환차에 기대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무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데도 많이 있어요. 예. 너무 그 유행을 했었죠. 예. 네. 자, 그 우리 주식창에 오랜만에 그 이진우 소장께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창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학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은 주식장 채팅방에서 일본 BOJ와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궁금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한데요. 이 연말까지 코스피 레버리지 ETF를 롱으로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좀 쉬어가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월 대형 이벤트 이후에 좀 중소형주의 강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원화 강세가 이어질 텐데 그럼 12월 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긍정적으로 들어올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도 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까지 채팅방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FOMC에서 금리 동결하면 원화 강세 됩니까? 금리 동결하면은 잘 안 빠질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를 한번 올리고 네. 이번에 그냥 기어이 올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뭐 점도표를 통해서나 이제 뭐 당분간은 금리 올릴 일 없을 것 같다 쪽으로 간다면은 차라리 환율이 이번 기회에 또 1,100원 아래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뭐 당분간 연준 재료로 달러 오를 일은 없다 네. 싶은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상의 지금 이 무거운 부분 다들 붙들고는 있는데 이거 언제 오르나 잘 모르던다 싶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환율이 더 어떤 경우도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지 않으시는군요. 예, 원화 약세. 만약에 원화 약세, 원화 약세 가능성은 글쎄요. 최근에 워낙 잘 못 오르는 장을 봐서도 그렇고 달러가 너무 많다는 느낌도 들고 한데 아까 쭉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이머징 통화들도 여기서 당장 약세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아까 ETF 롱으로 갈까요 하는 첫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만 그 질문하신 투자자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고민입니다. 대형 헤지펀드들이 이러기까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오늘 내일 새벽에 그래서 내일 아침 뭐 시가가 어떻게 반영되고를 떠나서 너무 하루 내지 이틀 시장 움직임 보고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도 살펴야 될 거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TV 토론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뭐 산유국들도 모여서 뭐 한다 그랬는데요. 예. 이제 유가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추석 이후에 예.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강세 반전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때는 내가 아는 주식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러죠.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참 던지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런 생각. 예. 예. 자, 시청자 질문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J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